이슈앤뉴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영혼의 단짝이 있죠. 언제부터인가 한국 직장인 하면 자연히 함께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도 모두들 손에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아침밥은 거를지언정 빠지지 않고 마시는 것, 바로 커피입니다.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한국식품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12년 288잔에서 2024년 416잔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글로벌 평균이 1인당 연간 152잔으로 한국인의 커피 사랑이 전 세계 대비 3배가량이나 더 높은 거죠. 아시아에서는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를 큰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프랑스를 이어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가 세계 2위라는 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인들의 커피에 대한 폭발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요즘 개인 커피숍 사장님들은 너무나도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하루 평균 폐업 카페는 30여 곳, 연간 폐업하는 카페 수는 1만 곳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매월 평균 385개의 카페가 문을 닫고 있고요. 평균 영업기간도 3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3년이라는 영업기간 동안에 투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커피숍은 어느 정도 목이 좋은 곳에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권리금도 비싸고, 인테리어 비용에 각종 커피 관련 기기들 가격까지 합치면 3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해 나오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커피숍의 월 평균 수입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요식업의 특성상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의 근무와 손님을 상대하는 스트레스, 직원을 대하는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커피숍의 평균 수명이 3년도 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커피숍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2000년대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커피 문화의 변화에 있습니다. 2007년 방영된 커피 프린스 1호점이란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최고 시청률이 27%를 찍을 정도로 당시 굉장한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2000년대에는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커피숍 사장님이 되는 것을 꿈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당시 카페, 바리스타 이런 말들은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였습니다. 사람들은 감각적인 카페들을 찾아 누비며 커피의 맛과 함께 트렌디한 감성을 소비했고, 바리스타는 마치 전문적인 예술가처럼 여겨졌죠. 그 당시에는 무슨 바리스타 대회 우승자 출신이 운영한다 이런 커피숍들 많이 보셨죠? 이 시기에는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 등이 주목을 받으며 바리스타 기술과 경력도 브랜드 가치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커피의 문화를 처음으로 변화시킨 건 1999년 한국에 처음 진출했던 스타벅스의 영향이 큽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흔한 이 문양이 1999년 당시에는 트렌디한 소수의 전유물이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커피값이 밥값보다 비싸냐며 혀를 차고 외면했었죠. 하지만 커피를 감성으로 마시는 이런 문화는 젊은 층부터 급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고 공짜로 마시는 믹스커피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공간이 좋고 감성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커피숍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만남의 공간, 데이트 공간, 경험 소비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쳇바퀴 도는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고,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상사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를 찾기 위해 트렌디한 커피숍 창업을 열망했습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캠핑 감성으로, 빈티지 가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빈티지 가구 인테리어로, 많은 이들이 가슴속 한켠에 간직했던 저마다의 예술적 감각을 살려 커피숍 창업에 도전했고, 그들이 직장에서 탈출해 사업가로 성공하는 모습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은 커피 향과
커피와 음악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우아하게 일한다는 사실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자 돈 냄새를 맡은 자본가 기업들이 이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그 시절부터 우리와 함께했던 수많은 커피 브랜드들, 카페베네, 빈스빈스, 파스쿠치, 커피빈, 엔젤리너스, 할리스 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까지 그야말로 커피 브랜드들의 춘추 전국 시대이자 무한 경쟁 지옥 열차에 시동이 서서히 걸리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이렇게 커피 열풍이 불어닥치자 커피에 관한 강의나 학원, 책과 자료들도 무수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자연히 카페 창업의 진입 장벽도 낮아져 갔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학원에서 메뉴 배우고 장비 갖추면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고 그로 인해 개인 커피숍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약 5만 개 수준이던 커피 전문점 수가 2022년에는 단 6년 만에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커피에 대한 수요의 증가보다 커피숍 공급 증가가 더 가팔랐으니 카페 영업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특히 동네 상권 쪽에는 10평에서 20평대 사이의 카페들이 서로 가까이 몰려있는 현상이 흔합니다. 자본금은 한정되어 있으니 결국 차릴 수 있는 입지와 평수가 고만고만해서 더욱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내 월급 빼곤 모든 게 다 오른다는 말 자주 듣고 말하고 하시죠. 커피 관련 물가도 마찬가지로 십수년간 계속 오르기만 할 뿐이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원두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급등하면서 카페 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인 카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비해 대량 구매나 장기 계약보다 소량 구매 구조가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박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유, 시럽, 포장재 등 부재료 비용도 상승했고 전기비도 상승하며 고정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돼도 걱정인데요. 손님들이 몰리면 주인 혼자 일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직원을 써야 되는데 요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최저임금 상승, 노동기준법 변화 등은 알바생을 구하는 부담을 키웠습니다. 일부 사장님들은 하루 종일 2,000원짜리 커피를 팔아도 알바생 월급도 못 건진다는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커피 애호가들은 단순히 커피를 사 마시는 것을 넘어 원두의 품질, 로스팅의 차이까지 따져가며 거기에 더해 공간, 분위기, 선호하는 카페 브랜드의 가치나 SNS 감성 등을 복합적으로 소비하며 점점 전문화된 커피숍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 반대쪽에는 가성비 커피만을 선호하며 더욱 많은 양을 더욱 싸게 먹을 만한 커피를 제공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성비 소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여파로 저가 커피 브랜드와 편의점 커피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은 뚜렷한 브랜드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나 인테리어가 비슷하고 특별한 테마나 메뉴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화 커피숍과 경쟁하기엔 높아진 커피 애호가들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힘들고 저가로만 경쟁하기에는 자본과 규모와 마케팅 능력을 갖춘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등과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개인 커피숍 사장님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건 단순히 특정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 우리 사회와 지역 경쟁에도 여러 파괴적 여파를 남깁니다. 동네 커피숍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일터이자 아르바이트 고용을 창출하는 업종입니다. 이런 곳이 폐업이 잇따르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지역 일자리 기반도 흔들리게 되죠. 카페는 지역의 중심 상권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카페들이 사라지게 되면 유동인구 감소로 주변 상가의 매출 하락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 점포가 늘어나면 도시 미관 저하나 공실률 증가 등으로 도시 경관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그에 따라 지역 인프라의 쇠락과 지역 경제 쇠퇴로까지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카페는 대표적으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커피숍 창업은 20, 30대 젊은 사장님들도 많이 뛰어들어 열정을 불태우는 아이템
아이템의 대표인데요. 이런 청년 사장님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건 사회적 손실이 큽니다. 청년들의 실패가 누적되면 창업에 대한 선호도가 꺾이게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죠. 일본의 초식남이나 중국의 탕핑족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선 단순한 자신감이나 개인적 기호만으로 창업을 쉽게 결정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자영업의 냉혹함을 알려주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만이 직업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의 숫자를 줄여서 더 이상 과잉 경쟁이 지속되지 않게 만들어야겠죠.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숍을 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철저한 차별화와 브랜딩을 확실히 갖추고 시작해야 됩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스토리를 입힌 브랜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천의 한 카페는 오랜 기간 동안 방직 공장이었던 곳을 그대로 살려 색다른 경험과 스토리를 가진 공간으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 카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나 메뉴 스토리, 문화 콘텐츠, 다른 분야와의 협업 이벤트 등으로 차별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SNS, 온라인 마케팅으로 디지털 브랜딩 역량을 강화해서 모바일로 검색해서 찾아다니는 고객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메뉴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으로 유명한 공주의 한 베이커리 카페에는 대표 메뉴로 일반적인 카페라떼가 아니라 밤 라떼를 밀고 있습니다. 커피로 유명한 강릉의 카페들에는 저마다 독특한 커피의 풍미를 자랑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각자가 가진 원두와 로스팅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스토리를 마케팅 요소로 삼아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거리로 브랜딩이 되어 있는 거죠. 2000년대부터 시작된 커피숍 창업의 붐은 초창기 그 사업에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기회를 주었고 우리나라 커피 문화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했으며 실제 성공으로 이어진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로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피숍에 화려했던 시대를 지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시대로 흘러왔습니다. 2025년의 커피숍은 더 이상 향긋한 로망이 아닌 수많은 사장님들의 눈물이자 절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슈앤뉴스